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중길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러시아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싱크홀이 발생이 여러 번 됐다라고 합니다. 5월, 6월 달에 집중돼서 싱크홀이 발생이 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동토층이 녹으면 안에 천연가스와 탄소가 같이 이제 배수출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기온 상승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배출이 되면 기온 상승을 더 가중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국 텍사스는 한파 때문에 미국 인구 2억 명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텍사스에 있는데 또 가동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인간의 지구 환경 오염, 탄소 배출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이어야만 이런 그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버나 플래티늄의 가격이 요즘 굉장히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해외 반응 여러 기사들을 가지고 오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해외 반응에 대한 기사를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실버, 골드, 플래티늄 이렇게 산업체 수요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실버와 플래티늄 가격이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해외 반응 기사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 실버 부분입니다. 키트코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온수당 30달러를 하회하는 은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원자재 가격 강세를 견인하고 있고요. 은에 대한 투자는 길게 봐야 하며 투자자들은 기금속의 장기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투자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은값 상승은 매우 낙관적이라며 은시장이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고 은이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온수당 30달러 이하의 은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시 경제 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부양책으로 금융시장을 계속 공급 과잉 상태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금과 은이 약세를 띠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유동성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것이 하드 자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금은 정말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나 은은 더더욱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좋은 투자 환경에서 소극적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되겠고요. 은값이 공급 및 수요 불균형으로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채굴 회사와 은 생산자들은 계속해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고 채굴 회사들은 탐사에 많은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회계 지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은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은 시장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은, 좋은 투자 상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에 대한 두 번째 해외 반응입니다. 웰스파고에서 실버 새로운 원자재 강세 사이클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은 시장은 최근에 레딧 사태 이후에 계속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딧발 숏스키즈 실패가 투자 수요를 해칠 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좋은 상태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은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SNS에 현혹되지 말고 은이 현재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치는 수급 불균형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집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곧 새로운 슈퍼 강세장 사이클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추세라고 덧붙이고 있고 10년 주기를 형성하는 바 지금이 바로 은을 보유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은이 생산과 공급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강세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금으로 주연이 바뀌는 촉매는 인플레이션 압력인데 이는 중앙은행의 속성상 매우 느슨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곧 금과 은의 투자로 직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은에 대한 세 번째 해외 반응입니다. 블랙락에서는 실버 투자 집중을 위해 4억 7천만 불의 규모의 금을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금을 팔고 은에다가 투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4억 7천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에서 6천억 사이가 될 걸로 보여지네요. 블랙록은 은시장에서 가장 큰 금 ETF인 GLD를 4억 1,100만 달러에 매각을 했고요. 가장 큰 은 ETF인 SLV를 통해서 약 2,900만 불을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블랙록은 이전에 보유했던 1억 2천만 불의 금 ETF 보유량에 비해 2020년 12월 31일에는 8억 3,500만 불을 보유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네요. 약 2,900만 불의 은 투자는 블랙록이 투자한 금 보유량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금은 매도하고 실버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해외 반응, 금에 대한 해외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WGC, 세계 금협회이죠. 유럽 내 금 ETF 투자 자금 유입세가 미국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키트코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금 ETF 투자에서 유럽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고요. 세계 금협회 자료에 따르면 1월 세계 금 ETF의 순유입은 13.8톤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전 세계 금 ETF의 총 보유량은 3,765톤이고요. 이는 약 2,260억 불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네요. 유럽에서 상장된 금 ETF의 보유량은 1월에 17.5톤이나 크게 증가한 반면 북미에서 상장된 금 ETF는 6.3톤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예산 적자 및 주식시장 조정에 대한 인플레이션, 글로벌 금리 및 위험 등으로 2021년에도 금 투자 수요가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은 그래프상 여전히 하방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온수당 1764불대 방어선을 형성했으며 상방 저항선인 온수당 1959달러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역대 최고 가격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도래가 된다 그러면 금값은 100% 상승한다, 뭐 이런 언급 기사 내용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음은 해외 반응,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는 금에 대한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말 금 가격 온수당 1,800달러 하이하의 전망을 내놨고요. 이는 미국 경제 낙관 속 금리 상승 전망에 기인할 수 있다라고 키트코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금값 전망 2021년도 말 온수당 1,800불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미국 경제가 회복됐을 때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낙관적인 경제 성장 기대와 채권 수익률을 높이면서 금값이 모멘텀을 찾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는 중에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현재 1.2%로 거의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명목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실질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환경은 또한 비수익 자산으로 금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반에 골든팁 시간에 미국 채권과 어떤 달러의 이익 구조 언급하면서 한번 상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째 해외 반응입니다. 요즘 핫한 메탈이죠. 플래티늄 가격이 예사롭지 않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수당 1,3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속젠이라고 하는 곳에서 키트코를 통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백금이 향후 기금속 섹터 강세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온수당 1,300불 이상으로 상승 중인 백금이 기금속 가격을 견인 중에 있고요. 백금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인 온수당 1,300 이상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에서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 백금 공급이 차질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백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가중될 거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아공은 백금 광산의 전력 사정도 별로 좋지도 않고 있고요. 자, 코비드19에 대한 이 대응도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저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금 광산의 생산이 원활치 않고 있고, 그다음에 백금 보급도 지연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백금의 추가 상승이 염려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남아프리카 광산들이 2020년에 여러 차례 셧다운을 실시했고, 셧다운은 이제 광산 파업도 있고요. 자, 이는 다시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공급 불안 우려가 상존하고,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소에너지 생산에 진화하는 기술 역시 백금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투자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수소 자동차에 백금 촉매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백금량이 30g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 자동차가
뭐 60만 대, 600만 대 이렇게 생산이 되면 어마어마한 톤 베이스의 플래티늄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요. 백금 촉매를 대체하는 메탈도 물론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간은 아직 답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플래티늄 촉매제, 플래티늄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투자를 권장을 했고 투자를 하신 개인 고객분들은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플래티늄 프라이스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금값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2월 19일 금요일 아침 9시 9분에 형성된 국제가하고 그람당 기준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107.2원으로 아침장 시작했고요. 온수당 국제가는 1770불대, 그람당 기준가 금 63,100원대, 돈당 236,600원대 나타냈습니다. 금값은 월요일보다 금요일로 오면서 차츰차츰 낮춰지는 하락하는 국면을 보였고요. 11주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실버는 약보합을 보였고요. 980원대에서 3%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래티늄하고 팔라디움은 상승한 가운데 미세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최근 미 국채 수익률을 상승시키고 금에 대한 매력도를 낮춰서 금값은 11주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고요. 백금 가격은 앞서 해외 반응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수요와 남아공이 전 세계 그 백금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상황이 우려된 가운데 계속 백금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산업금속은 중국이 춘절이 끝나고 일상적인 어떤 산업활동이 시작됨에 따라서 구리 가격도 8,600달러를 상회했고요. 톤당, 니켈 가격도 톤당 아시아가 주도하는 매수세에 힘입어서 19,000불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7년 내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네요. 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는 골든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쩍 그 자본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국채는 국가에서 필요한 그 현금만큼 발행해서 연준이나 다른 나라들 거대 자본 조직이 사주는 형식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인데요. 이 과정 없이 무한정 돈을 찍어냈다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아울러서 미 달러화에 대한 대신뢰도는 하락할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국채에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뜻이므로 본품인 국채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국채 이자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본품인 국채의 몸값이 귀해졌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다들 아는 사실대로 그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이 그 경제 부양을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팔아야 하는데 수익률이 낮으면 판매가 쉽지 않으므로 이자를 더 주면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를 발행하는 한 국가의 통화 가치는 국채 수익률이 그 가늠자가 되고 있고요. 그러므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국채 금리가 내리면 돈의 가치는 상승을 합니다. 곧 국채 금리가 오르면 돈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곧 또 인플레이션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국채 금리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는데 자, 시장에서 보여지는 숫자가 올라가면 기업과 은행은 돈이 넘쳐나고 경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지만 자본의 독식 현상으로 시장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서민들의 실물 경제는 엉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 연준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현재 그 상황대로라면 실물 경제가 낙하하는 경우와 국채 금리가 제한되는 경우 중 하나로 흘러갈 공산이 매우 큰데요. 즉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을 가진 주체들은 안전자산을 찾아 이동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미 국채 금리가 제한될 경우 일찍이 보지 못했던 금값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개인적인 골든팁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게시판에 별도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